다양한 밥벌이 현장의 사연을 들여다본다. 일하는 사람들의 사연 라디오. 너의 사연을 들려줘. 안녕하세요. 직장인 유튜버 에디터 C입니다. 지난주에도 정말 많은 사연들이 저희에게 쏟아졌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예술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사연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예술계 곳곳에 만연하지만 누구도 쉽게 꺼내지 못했던 다양한 이슈와 사연들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이번 사연은 이 지원 사업에 얽힌 아주 가슴 아프고 그렇지만 또 조금 웃기기도 한 그런 우픈 사연인데요. 한번 사연의 주인공을 직접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연극, 연출, 그리고 배우 하고 있는 연극인 송필규라고 합니다. 네, 송필규님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에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아주 가슴 아픈 그런 사연이 있으셨다고 저희가 사연으로 접했어요. 어떤 사연인지 한번 좀 직접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예, 가슴 아프죠. 가슴 네. 아픈 사연인데 연극인들은 사실 공연 한 편을 올리는데 사실은 누구나 거쳐야 될 절차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지원금인데, 네. 저도 사실 지원금 없이 이제 초반에 몇 번 공연을 올렸다가 집을 말아먹고 열심히 지원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1년 농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문화재단에서 하는 이제 지원 사업 그렇군요. 네. 그래도 한 극단을 만들고 한 10년 정도 뭐 무리 없이 공연 잘 올리고 뭐 지원 사업을 받으면서 또 잘 연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올해는 제가 그 전에는 그렇지는 않았지만 좀 황당한 일을 겪어서 네. 이거 어디다가 말하기도 좀 그렇고 하다가 또 유튜브를 발견해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발견해서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네네.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 이제 공연 한 편을 올리려면 지원서 사업에 이제 선정이 되고 공연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게 문제가 없으면 이제 그 해 이제 공연과 이제 보고서 최종 보고서를 완료하면 이제 지원 사업의 절차는 이제 끝나는 건데 네. 그 규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지원 사업에서 쓸 수 있는 것들, 쓸 수 없는 항목들 뭐 이런 것들은 제가 계속 체크를 해왔고 네. 그리고 올해도 뭐 크게 무리가 없이 그 가능한 네. 진행 가능한 그 항목 안에서 네. 다 이제 정상까지 완료를 했는데 네. 그게 문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회식 비용인데 네. 당연히 회식을 할 수가 있죠. 공연 끝나고. 네, 그렇죠. 회식을 해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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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풀이가 되게 중요한데. 네, 그럼요. 네. 근데 이제 안 되는 항목들이 주류 항목이 안 돼요. 그리고 뭐 일반 음식점이 아니라 뭐 다른 뭐 술을 파는 곳이라든지 뭐 다른 곳은 또 안 되는 것들. 아니 그러면은 술은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자비로 부담을 예, 하세요? 이제 술 항목이 생기면 그 영수증을 따로 제가 뭐 그렇구나. 개인으로 이제 부담을 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죠. 그래서 이번에도 공연 끝나고 스텝 합쳐서 한 20명 넘는 인원들이 이게 또 이렇게 음식점에 가다 보면 뭐 시키고 뭐 이렇게 정산이 좀 섞이는 경우가 있어서 네. 올해는 이제 무한 리필 고깃집 고기육이라는 곳에 이제 회식 장소를 결정을 하고 고기육이라는 음식점에서 네.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뭐 주류비는 또 따로 영수 처리를 해서 규정상 무리는 없었어요. 그것까지 다 체크를 했고 정산까지 완료해서 보고서를 제출을 했죠. 네. 그리고 2주가 지난 다음에 확인해 보니까 뭐 큰 문제가 없었고 또 피드백도 없어서 네. 그래도 보고서 작성을 완료시키고 다른 작업에 들어갔는데 보고서 마감 하루 전에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네. 재단에서. 다짜고짜 주점에서 쓰신 영수증을 이렇게 첨부하시면 어떡하냐. 주점에서요. 네, 담당자분이. 분명히 주점이 아닌 걸 확인하고 회식을 했는데. 네, 고기 네. 무한 리필집이니까. 네. 그리고 제가 일반 음식점이란 건 분명히 확인했고요. 네. 주류 영수증도 따로 처리를 했고. 네. 근데 이제 사유서하고 회식비를 뺀 나머지 정산들을 다시 보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날 오전까지. 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나중에 어떻게 알아내셨어요? 왜 그렇게 처리가 됐는지? 음식점에 전화를 하니까 어떻게 영수증을 다시 보내주신다고 해서 네. 다시 영수증을 확인해 보니까 일반 음식점이 맞는 거예요. 근데 네. 거기 써 있기에 고기육 전주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네. 무슨 문제가 되지라고 하고 전화를 해보니까 네. 분명히 고기육 전주점 띄어쓰기가 돼 있는데 네. 이걸 그냥 고기육전 주점으로 보신 거죠. 아, 그러니까 고기육이라는 음식점의 전주점에서 회식을 하고 다 함께 식사를 했는데, 그리고 그걸 진행비로 처리를 했는데, 그것이 정산 이 검토 과정에서 고기육전 주점으로 담당자의 그냥 실수로 그걸 잘못 읽으면서 아니 그거 조금만 예. 확인해 보면 옆에 일반 음식점이라고 써 있는데 그것도 안 보시고 그냥 넘기신 거예요. 근데 뭐 물론 그런 사례들이 네. 좀 있으셨으니까 순간적으로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근데 그 단순한 실수로 인해서 지금 자부담으로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많은 이제 시간을 낭비를 하신 거잖아요. 정말 너무 답답하고 속상하셨겠어요. 그래서 네. 이거는 지금 어떻게 제가 다시 이건 정정할 수 없느냐 말씀드렸더니 네. 보고서를 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고서요. 네. 요구하는 보고서는 뭐 사유서 플러스 해서 네. 다시 영수증 다시 다 처리하고 네. 근데 이건 분명히 담당자분 실수잖아요. 네. 근데 다시 보고서를 요구하시는데 아유. 뭐 작업에 들어가 있기도 네. 했고 또 당시에는 너무 화가 나서 네. 그냥 안 하고 그냥 넘어가겠다 네. 뭐라는 말씀을 아니, 드리고 넘어갔죠. 아주 정말 우픈 사연이네요.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네. 시간 내서 이런 억울한 일들 이렇게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나중에 저희 구독자분들이 댓글로 여러 가지 의견들 내주실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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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작자분들 앞으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뭐 얼마든지 오해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광주에 가든 제주에 가든 파주에 가든 뭐 고기육 광주점, 뭐 고기육 파주점, 고기육 제주점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사연의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번 사연은 문화예술계에서 만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표절과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는 많이 감소하는 추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표절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네, 안녕하세요. 기획자로 일하고 계시다고요.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저는 문화예술 관련 공모 사업하고 기획하고 있는 프리랜서 최강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사연 보내드린 거는 과연 창작자의 네. 권리는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이 창작자를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네네. 네. 네. 사연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기획을 하다 보면 네. 성과 공유회가 마지막 이제 단계에 있어요. 성과 공유회요. 감사하게도 저는 이제 성과 공유회에서 저의 기획이나 저희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열정적인 이제 호응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좀 주변에 계셨어요. 최근에. 네. 아직까지는 유명하진 않아서 그런 어떤 호응이나 네. 지지들이 사실은 좀 필요한 그럼요. 단계이기도. 창작자한테는 누구나 필요하죠, 지지가. 그렇죠. 예. 근데 네. 황당했던 건 네. 그분들이 바로 저의 기획들을 그냥 쓰시는 분들이란 걸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성과 공유회에서 나의 기획 작업을 접한 다른 창작자가, 다른 기획자가 나의 아이디어를 가져가서 자신의 기획으로 사용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실까요? 네. 오, 너무 황당한데요. 그런 경우들이 좀 있나요? 빈번하게? 뭐 음악이나 네. 뭐 미술 네네. 이런 것들은 창작자의 권리 그리고 네. 눈에 보이는 네. 어떤 예술 작품들은 우리가 정확하게 법적으로도 다 제도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희 같은 이제 프리랜서 네. 기획자 특히 저같이 무명의 이제 막 어떻게든 뭐 저의 이제 프로젝트들을 알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이디어 하나부터 그리고 이 과정까지 사실은
누군가가 그것들을 그냥 도용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네. 근데 그게 저한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네. 제 주변에서 저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됐을 경우에 사실은 이거는 더 큰 배신감까지 느껴지셨겠어요. 예. 같아요. 최근에는 인스타에다가 그것들을 그냥 올리시더라고요. 저의 아이디어 베껴간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획을 한 것을 올리셨다는 말씀인가요? 예. 너무 황당하잖아요. 네. 그것들은 거의 공표 수준인데 네네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조심스럽게 네. 밑에다가 댓글을 달고 싶었지만 네. DM으로 말씀드렸죠. 이것들은 제가 성과 공유해서 네. 공유한 것인데 네.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네. 있느냐. 근데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보내시는 거예요, DM. 아니 그렇다면은 그분은 그냥 개념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은 뭐 뻔히 알면서도 그냥 그런 식으로 도둑질을 해가는 걸까요? 아니 뭐 네. 까놓고 얘기하면 네네. 아니, 네 아이디어 내가 이렇게까지 다 메이드해 줬는데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니니? 뭐 이런 방식으로. 그렇군요. 이게 상업적이지 않아서 네.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가 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런데 맞아요. 그것들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네. 이 표절에 대한 인지 네. 그리고 저희 같이 이 무형의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맞아요. 대한 네. 이 예술적 가치를 네. 같은 일을 하는 동종업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인지하는 그 감수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네.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은 게 현실인 것 같아요. 딱 명확한 창작물들, 뭐 음악이나 뭐 텍스트나 같은 것들은 이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강화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어디까지 이것을 창작물로 인정해야 되는지 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참 애매한 경우네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세하고 세밀한 어떤 법적 장치가 마련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디까지가 아이디어고 네. 어디까지 그러게요. 네. 이것들을 활용하고 뭐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지 뭐 계속 숨기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처음부터 그냥 결과물을 떡하니 내놓을 수 없고 네.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데 네. 이제는 그런 것들이 좀 네. 누군가에게 얘기하거나 이렇게 네. 공유하는 일들이 좀 어렵고 무섭기도 합니다. 네, 아무튼 너무 억울하고 당황하고 배신감도 느끼셨겠어요. 네. 오늘 좋은 사연,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 볼 만한 사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마지막 사연은 곧 졸업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인데요. 예술계 진입과 관련해서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한번 직접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이거 네. 모자이크 할까요? 모자이크 원하세요? 모자이크. 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아예 안 보이게 좀 처리를 해드릴게요. 괜찮죠, 피디님? 네. 그러면 조금 이것만 이렇게 내리고 할게요. 네, 아주 많이 조심스러우신가 봐요. 예, 예, 예. 네, 어떤 사연을 겪고 계시죠? 네. 제 소개. 네,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죄송해요. 네. 네. 저는 예비 예술가? 예비 예술가. 네, 네. 뭐 예비 대학 졸업생 하고 있는 신임이라고 합니다. 신인임 씨. 네. 네. 아직 스스로 좀 예술가라고 말하기가 정체화하기가 조금 불편하신가 봐요. 조심스러우신가 봐요. 네. 아까 말 못했던 시각작. 예, 시각예술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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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작가 네. 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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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술가라고 얘기하는 게 좀 뭐 아직 졸업 안 했으니까. 네, 그렇죠. 네, 아직 네, 좀 네. 애매한 상태에 네. 있으니까요. 네. 제가 최근에 청년예술인 일자리 사업 그거 지원해가지고 네, 청년예술인 일자리 사업. 네. 그래서 문화예술기획단체 네. 지원하고 이렇게 합격을 해가지고 오, 축하드려요. 네. 저한테는 되게 좋은 기회라서 휴학을 했어요. 네. 졸업하기 전에 휴학을 해서 그 개비어 기간 끝난 다음에 예술인 패스 예술인 네. 패스? 네. 그거 얻을 수 있다 그랬고 오. 그리고 한 달에 120만 원 주고 일주일에 5번만 나가면 된다 그래서 6시간만 일하면
그래서 저한테 사실 되게 좋은 기회예요. 일종의 복지, 예술인 복지 같은 건가요? 네, 그렇죠. 남는 시간에 제 뭐 작업 같은 거 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기회라서 네. 일단 예술계 진입 장벽이 좀 높잖아요. 그래서 뭐 그걸 하면서 좀 이렇게 해보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대표님이 네. 어느 날 이제 밸런스 맞춰야 된다고 해가지고 네. 주 3일인데 하루에 8시간 근무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어쨌든 5일에서 3일 줄으면 나머지 시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좋다고 말씀드리고 네.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월급은 20만 원이 깎인다고 말씀을 하셔서 네. 제가 근데 이것을 또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안 된다고 얘기하면 이게 좀 안 될 것 일을 같아서 또 못 얻을까봐. 네. 네, 그래서 하겠다고 했는데 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네. 어떤 점이었죠? 네. 120만 원 받은 다음에 20만 원을 현금으로 뽑아서 회사에 내라고 하더라고요. 100만 원으로 깎이는데 근데 원래대로 120만 원을 받고 나머지 차액인 20만 원은 다시 페이백을 해라라는 그런 요구를 받으셨다는 거죠. 페이백이요? 그러니까 다시 돌려주라는. 그건 예. 페이백이라고 해요. 네. 아니 뭐 아무튼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거를 내가 싫다고 얘기하면 어쨌든 다 관련된 사람들이니까 불이익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저한테 선택의 여지는 없고 그렇죠. 그리고 원래 이게 관례인가 싶기도 하고 뭐 아직 그래서요. 이 업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하니까 네, 조심스럽고 네. 고민하고 있었는데 또 같이 일하시다가 만난 기획자분이 연락이 온 거예요. 네. 50만 원을 저한테 줄 테니까 네. 알바비로 5만 원을 갖고 45만 원을 아까 그 페이백 그거 해달라고. 아 이거는 또 다른 건인가요? 네. 근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동시에 이렇게 와서. 그런 요구를 또 받으셨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관례인가 만약에 내가 이거 거부하거나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뭐 이 업계에서는 뭐 좀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내가 계속 작업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좀 익숙해야 해야 하나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좀 이상하잖아요. 저는 뭐 네. 알바도 안 했고 물론 5만 원이 저한테 되게 큰 돈이긴 한데 아마 관례상 뭐 그것을 뭐 다시 돌려받아서 뭐 다른 곳에 쓴다던가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어떻게 선택을 하셨어요, 결국? 그래서 그냥 네. 하는 대로 하고 있어요.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도 예술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아주 많이 계시거든요. 많은 분들이 경험들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야든지 사회 초년생은 가뜩이나 위축되고 긴장되기 마련인데요.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페이백에 대한 요구들을 받았을 때 정말 많이 당황스럽고 너무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어쩔 줄을 모르셨겠어요. 자, 구독자 여러분들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